안녕하세요. 책수의 코치 조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자 관점에서의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저자 관점에서의 독서법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독자 관점에서의 독서법은 7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저자 관점에서 내가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는 방법도 7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을 구매한다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구매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책을 쓰기로 하셨다면 이 오프라인 직접 매장에 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어떤 책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책을 쓰기로 했다면 주 한 2회 이상은 매장에 직접적으로 나가 보시라는 거죠. 물론 인터넷 서점에는 수시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휴대폰은 그 하루에도 몇 번 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책을 쓰기로 했다면, 자, 책을 쓰면 뭐가 되죠? 저자가 되잖아요. 작가가 되잖아요. 그럼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오프라인 매장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직접 나가셔서 어떤 책이 나왔는지, 또 자기계발 도서나 뭐 입문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훑어보시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이 하루에도 정말 수백 건의 책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는 게 자주 바뀝니다. 근데 내가 어떤 책을 쓰기로 했을 때 이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책을 써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오프라인에 나가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책을 쓰기로 했다면 이제는 책을 쓰기 전에는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한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본인의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무엇이 되어서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세바시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아니면 또 더 높이 올라가도 되죠. 꼭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테드 강연도 있잖아요. 그 테드 강연도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5년 후에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내가 테드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테드 강연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딱 정해놨습니까?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크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요. 이왕 꾸게 될 꿈은 크게 가지라고. 내가 큰 꿈을 목표로 해야지만이 그 꿈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작은 꿈 이런 꿈들을 모아 하면은 큰 꿈을 이루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큰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작은 건 어떤 것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그러면은 조리사 자격증을 딴다. 근데 조리사 자격증을 따놓고도 취업이 안 되면 또 다른 또 자격증을 따러 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되면 또 다른 자격증, 또 다른 자격증. 이렇게 해서 따놓은 자격증만 해도 엄청 많지만 그 자격증을 똑바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많이 획득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유력하다고 했고, 또 사람들이 뭐가 좋다 해서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는 기도 했죠. 내가 꼭 그것을 원해서 따는 것보다 이걸 사람들이 이게 괜찮다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 저게 괜찮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내가 또 원해서 따는 것도 있죠. 근데 원해서 따는 거지만은 또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또 그걸 포기하고 또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꿈을 이뤄도 그걸 다 합쳐도 작은 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작은 꿈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큰 꿈을 하나 딱 정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으로 도전을 해 나간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5년 후, 10년 후 내가 테드 강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테드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우선은 이 테드 강연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길 먼저 책을 써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면은요. 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책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이 브랜딩 책쓰기 코칭 협회에 저를 찾아오셔서 뭐 배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 큰 목표를 향해서. 이거랑 앞에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내가 책을 읽는 것과 이런 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서 누가 책을 읽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필요해서 그냥 책을 사가 와서 읽어보는 거랑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책을 쓰기로 했다면 이제는 경쟁 도서와 참고 도서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쟁 도서와 참고 도서를 구매를 하라 했는데, 그러면 경쟁 도서가 뭔지 참고 도서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경쟁 도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컨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독서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 독서에 관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독서에 관한 책을 적어도 20권에서 30권은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입을 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경쟁도서 10권 정도만 읽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은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할 수가 있지만 이 기본 가지고는 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못해도 20권에서 30권은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의 이 장단점을 다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독자 관점에서의 독서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소리를 안 했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경쟁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이 책은 어떻게 써 나가는 것인지, 그죠? 흐름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책은 또 어떤 방법으로 썼는 것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 도서를 통해서 내가 이 제목들을 뽑아내서 목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 도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책을 쓰고자 하시는 분은 경쟁 도서가 없으면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저자라고 하더라도 경쟁 도서가 없다면 어떻게 씁니까? 그죠?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경쟁 도서는 이렇게 해서 20권에서 30권을 구입해서 또 본인이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 경쟁 도서 외에도 참고 도서가 또 필요합니다. 경쟁 도서는 20권에서 30권을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고 도서는 얼마를 사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 도서를 한 100권 정도 샀습니다. 참고 도서는 말 그대로 참고 도서예요. 꼭 제가 독서책을 쓴다고 해서 독서에 관한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참고 도서는 뭐 자기계발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입문서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경영 아니면은 소설책을 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계발서를 썼지만은 참고 도서로 해서 소설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책에서도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 참고 도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부분 발췌해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훑어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 도서는 시작하기 전에 30권을 샀었고요. 그리고 참고 도서는 100권을 샀고 그리고 책을 쓰면서 또 계속해서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쓰기까지 제가 책을 한 300권은 넘게 샀었어요. 참고 도서까지 포함해서. 경쟁 도서는 한 50권 정도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참고 도서까지 포함해서는 한 300권은 넘게 샀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사도 또 막 처음에 첫 책을 쓰는데 막 정신이 없으니까 꼭 300권은 사라는 건 아니고 한 100권 정도만 사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경쟁 도서하고 참고 도서를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 경쟁 도서와 참고 도서를 사는 것을 가지고 책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책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말 그대로 책을 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예를 들었어요.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 제목이 글로 쓰면 이루어지는 나만의 드림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제목이고 이 앞면이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를 일면이라고 하거든요. 일면이라고 하고 요 뒤쪽에 보시면은 요 프로필이 나오는 부분 있죠. 이제 작가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 책 쓰기 책도 홍보가 되어 있네요. 요 면을 3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뒷면, 뒷면에 문구가 쭉 적혀 있잖아요. 이 뒷면을 4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 2, 3, 4고 그럼 요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면을 바로 책등이라고 합니다. 책등. 자, 우리 허리 말고 등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책의 등이라고요. 책등. 그러면 이 책등을 내가 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등을 내가 보는 쪽, 이 책등을 내 자신 스스로 요 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이렇게 쌓아 놓으라는 거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 책상이 있다면은 이 책상 주변으로 쭉 탑을 쌓아 놓으라는 거죠. 이 책상에 쭉 탑을 쌓아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책을 쓸 때 이것을 이
책 제목과 유사한 제목 있죠. 이거를 내가 어떤 꼭지 제목을 쓰겠다 하면은 거기서 맞는 거를 뽑아서 쓰고 또 갖다 놓고 또 보고 여기서 뽑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째는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목차 있죠. 책을 쓰기로 했으면은 목차가 완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목차가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목차를 통해서 이 목차가 완성이 돼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 목차 안에 들어갈 사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사례를 넣으려면은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례도 쓸 수 있고 또 나의 사례도 쓸 수 있지만 또 책에 있는 사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옆에 두고 그리고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 너무 괜찮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사례가 내가 쓸 꼭지 제목의 주제와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목차에다가 옮겨가 적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뭘 적어야 되죠? 이 제목을 적는 거예요. 제목을 적고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사례의 페이지를 목차에다 적어 넣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차를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6번째로는 내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인터넷 서점에 보면은 출판사 나름대로 리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 놨거든요. 그 리뷰한 것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머릿속으로 정리한 것, 이것과 또 출판사에서 리뷰했는 게 이 책 한 권을 리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내가 정리해서 쓴 것은 이런데 출판사에서 한 거는 이렇게 썼구나. 그걸 보시고 이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인터넷 서점에 서평을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4대 서점이 있죠. 4대 서점 하나는 예스24, 또 두 번째는 교보, 그 다음 알라딘, 인터파크, 이렇게 4대 서점이 있거든요. 이 4대 서점에 내가 서평을 쓰는 거죠. 내가 책을 쓰기로 생각을 했다면은 서평을 한번, 이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 서평 쓰는 것만큼 글쓰기의 실력이 느는 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 서평보다 이 독서록을 작성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읽기만 했었고, 저는 책 쓴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읽기만 했었는데 읽는 것도 버거웠죠. 책을 워낙 안 읽었었으니까 읽는 것도 버거웠었는데 이 책 읽기가 거의 뭐 1년 정도 넘어가니까 읽었는데 돌아서니까 우리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읽었는 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독서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한 장 분량의 독서록. 한 권을 읽으면 한 장 분량의 독서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독서록을 쓰다가 제가 다시 이제 서평으로 넘어갔어요. 서평은 왜 서평으로 넘어갔냐 하면은, 서평을 쓰면 인터넷 서점에서는 포인트 점수를 줘요. 그래서 그 포인트 점수를 얻으려고 인터넷 서점에서 저는 막 서평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썼죠. 그냥 썼는데 이제 요것을 뭐 쓰다 보니까
조금씩 깨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줄거리만 좀 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줄거리 쓰고 나서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몇 번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내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적어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평을 쓴다는 것은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포인트 점수는 또 얻으면서 물론 포인트 점수가 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니까 포인트 점수도 저한테는 또 그게 오히려 나를 또 책 쓰는 그 글쓰기 실력을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읽게 되면은 이 책을 읽은 것을 서평을 쓰게 되면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잘 못 써죠. 뭐 대충 쓰다가 나중에 조금씩 그게 늘어요. 그러다 보면은 핵심 내용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발전이 되면은 이 나의 생각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력이 조금씩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의 실력을 늘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글쓰기의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이 붙게 되고요. 이 글쓰기의 근육이 붙으면은 책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 보세요. 블로그 잘 올리시는 분들은 계속 블로그 올리다 보면은 편집자들이 출판사 또 사장들이 이 블로그를 보고 블로그가 괜찮으면은 블로그를 모아서 또 책으로 내자고 제의가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의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글쓰기 실력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내가 책 쓰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부터 글쓰기의 실력이 특출하게 뛰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특출하게 뛰어나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배우고 또 글쓰기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글쓰기에 연습을 한 기간이 숙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배워서 하시면은 충분히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완전히 준비한 상태에서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완전한 준비는 세상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공부는 책 쓰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거기에 관한 책,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도서나 참고도서를 구매를 해서 본격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책 쓰기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완전히 준비한 상태에서 책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권씩 이렇게 막 쏟아지는 책,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방대한 책을 우리가 모두 다 읽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한 컨셉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쟁도서 아닙니까? 경쟁도서와 그리고 이 경쟁도서를 또 퀄리티 있게 만들어줄 참고도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므로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쌓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책이 나오면은 나는 이 책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책을 쓰면 독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책이 나오면은 바로 내 책을 보고 강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자꾸 강연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소문이 나면은 그러면은 점점 더
강연이 많아지고 내 인생은 강연가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는 책 쓰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자 관점에서의 독서법 잘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 쓰는 과정에서 내가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